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여자 축구, 탑3, 의료 격차, 스펙인데요. 먼저 의료 격차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지난달 19일 방송된 MBC 네트워크 특성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목포 MBC의 의료 공백, 지역이 아픕니다가 방송되었는데요. 수도권과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비수도권과 농어촌의 의료 격차를 다루며 지역의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이상배 씨는 지난해 여름 한밤중에 아찔한 일을 겪었습니다.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다 실신한 것입니다.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해경 경비정에 옮겨져 육지로 나섰습니다. 그나마도 해경 경비정 3척을 번갈아 타야 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가장 큰 함정에서 저희 또 중형 함정, 소형 함정 그리고 저희까지 이 단계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전국에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465곳인데 435곳에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1988년에 설립된 영암병원, 유일한 응급실을 운영했던 지역의료의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되며 병원 살림이 점점 위축됐습니다. 병원은 파산 절차에까지 내몰렸지만 다행히 2020년 11월 인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월 다시 지역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응급실 운영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휴일과 야간 의사와 간호사 1명씩 돌아가며 응급실을 버텨내고 있는 수준입니다. 가장 힘든 건 의료 인력들, 간호사, 의사를 모으는 일입니다. 현재 저희 병원만 해도 300병상의 큰 병원인데 가지고 있는 간호 인력들이 아주 제한적이고요. 그다음에 의사들 역시도 마찬가지 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 300병상급 2차 병원의 평균 병상수는 312개. 전남의 병상수는 전국 평균 수준입니다. 그러나 전문의 수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한 만큼 업무 강도가 커지고 경무가 또다시 인력난을 불러오는 악순환입니다. 2020년 7월 23일 코로나19로 취약성이 드러난 공공의료를 일으켜 세우겠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그리고 전남처럼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30여 년 동안 의대 신설을 요구해왔습니다. 의과대와 대학병원을 신설해야만 농어촌 의사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거란 판단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학병원이 최후의 보루로 존재하면 하위 단계 의료기관의 역할도 강화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협력체계, 의료 거버넌스가 꾸려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바로 접근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광역자치단체가 상급 종합병원을 정점으로 해서 종합병원, 병원, 또 1차 의료기관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죠.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을 살펴보면요. 취재팀의 깊은 고민과 뜨거운 열정이 느껴집니다. 지역 의료 격차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 감사합니다. 전남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의료 사각지대가 없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지역 간 의료 격차를 둘러싼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지역의 심각한 의료 공백 현실을 조명한 이날 방송,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장의 문제를 꼼꼼하고 방대한 취재로 올바른 처방까지 저는 이끌어냈다고 봤거든요. 사례를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또 다양한 통계 자료와 구조적인 취재를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처방을 제시했는데요. 병원을 많이 짓고 의사를 많이 데려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역에 의대가 없다면 의대를 짓고 또 의사가 없다면 의사를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 도출까지 굉장히 탄탄하게 전개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로까지 논의가 확대되면서 이 공공의료 강화에 더욱더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현장을 가봐서 직접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던 것 같아요. 가령 이제 병원선 같은 경우 병원선 의료진 3명은 모두 공중보건의사입니다. 딱
1년만 근무합니다. 우리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이분들도 세상 처음으로 이 병원선이라는 걸 타봐가지고 가시니까 계속해서 매해 발생하는 어떤 적응의 문제 이런 우려점들이 있고 또 닥터 헬기 같은 경우에도 막상 헬기 착륙장이 없어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위기의 상태를 잘 보여줬던 것 같고요. 전국에서 가장 의료 취약지대라 할 수 있는 그 목포 MBC에서 이렇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또 현장의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데 좀 중점을 둔 다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소멸 위기가 정말 현실화되면서 뭐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가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건강권만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좀 잘 지켜져야 된다라는 그 이유를 좀 잘 보여준 방송이 아니었나 싶어요. 가령 대림산업 폭발 사고 부상자 같은 경우에는 폭발 사고가 난 뒤 1시간 24분이 지나서야 첫 번째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호남 지역 최대 병원에 3시간 16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손을 쓰지 못하고 화상 전문의가 있는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정말 아프면 서울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공공의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줄여나감으로써 공공의료를 확충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대안을 조금 더 제시해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여자 축구인데요. 김선영 위원이 준비하셨죠? 6월 13일 방송된 스포츠 매거진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매거진 톡 코너에서는 여자 축구 레전드라고 불리는 지소연 선수를 만났는데요. 8년간 몸담았던 영국 첼시 위민팀에서의 추억을 풀어놓는가 하면 한국 리그에서 뛰게 된 각오를 전하면서 눈길을 모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사실 국내외 많은 클럽들에서 러브콜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오퍼가 많이 왔었고요. 네. 한국에 돌아오는 걸 짧게 생각한 게 아니라 긴 시간 생각하고 준비한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몸 상태가 좋을 때 한국 팬분들을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WK리그 발전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국행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첼시에서 함께한 시간이 장장 8년이에요. 참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 리그를 잘 끝내고 네. 그 일주일 후에 15일에 FA컵 결승이 있었어요, 웸블리에서. 네. 우승을 또 해버렸지 뭐예요. 네. 우승하면서 마지막 팬들하고 인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지성 오빠가 또 고생 많았다고 8년 반 동안 제가 타지에서 고생 많았고 한국에 가서도 여자축구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응원해 주셨어요. 지소연에게 첼시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나의 고향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8년 반이라는 시간이 정말 저한테는 추억이 굉장히 많아요. 그 훈련장 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장을 떠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마지막 운동을 하는데 네. 나는 수원FC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혹은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혹시 하고 계신지? 저는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조금 약간 무서운 편이에요. 그래서 좀 착한 선배보다는 약간 나쁜 역할을, 좀 무서운 역할을 맡아서. 하지만 그 승부욕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네, 최대치로 선배.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잡고 싶어요. 어떻게 한 번이라도 그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에서 한번 끌어내려보고 싶은 한 생각이. 번은 끊을 때가 됐다. 네, 좀 경각심을 주고 싶어요. 아마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12년 만에 국내에 돌아왔습니다. 운동장에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들은 어떤 반응 보였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지메씨 한국 강림. 덕분에 처음으로 스포츠 매거진도 챙겨보고 너무 반가웠네요. 지소연이 국내 리그에 왔다면 국내 여자 축구 리그도 챙겨봐야지. 진짜 지소연 선수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자 축구를 위해 한국 복귀 응원합니다. 네, 지소연 선수의 국내 복귀에 팬들 반응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위원들은 스포츠 매거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첼시 위민에 있을 때 그녀가 겪었던 경험담들이 좀 공감할 수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언어도 서툴고 뭐 여러 가지가 힘들었지만 내가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영국에서 잘 버텨야, 살아남아야
제 후배들도 그렇고 언니들도 그렇고 올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소연 선수를 모르더라도 좀 더 이렇게 폭넓게 그런 부분에서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다만 여자 축구 리그가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시청자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막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여자 축구 리그가 어떤 건지를 좀 살짝 설명을 해주셨더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주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국내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뭐 지소연 선수 같은 경우 이제 뭐 지메시로 잘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 여자 축구 레전드, 뭐 역사상 정말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데 현역 선수한테 레전드라는 표현 쓰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방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선수가 국내 여자 축구 리그 활성화를 위해서 복귀한다라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화제성 측면도 중요했고 또 시의성도 굉장히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송 부분에 이제 골 세레머니 약속을 합니다. 아 그럼요. 네, 제가 골을 넣는다면은 세레머니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 시청자분이 주신 의견처럼 챙겨보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관련된 보도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내가 저 세레머니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여자 축구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수로서의 활약상뿐만이 아니라 정말 어떤 열악한 여자 축구계의 현실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정말 앞장서서 개척을 해온 그 모습을 조명한 게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가 우승하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달라.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인조잔디 7시 반에 운동을 했어요. 저희도 막. 근데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여자팀 전용 그 빌딩이랑 여자 축구뿐만이 아니라 전체 스포츠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국내 여자 축구가 어떻게 환경이 개선되고 발전되느냐 이 부분에도 이 코너를 지켜본 시청자들이라면 많이 주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탑3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달 19일 방송된 블록버스터 천재들의 브릭 전쟁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한 탑3 결정전이 전파를 탔는데요. 제한 시간에 추가 미션까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미래에서 온 드림마트를 주제로 네 팀이 치열한 브릭 전쟁을 펼쳤습니다. 꿈을 조립하라! 블록버스터! 내부도 있지만 외부도 있어. 보드를 타고 간다 이 개념으로 갈까? 색감은 이쁘긴 하겠다. 꼭 건물이 필요는 없고요. 근데 약간 복층 구조는 돼야 돼요. 서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딱 오는 거지. VR, AR처럼. 아빠 이게 뭐게? 구름? 구름도 팔아? 팔지 말란 법 있어? 재밌다. 지환아, 그거 좋다. 그지. 그런 거 많이 해줘. 걷기 없기로 했는데 우리? 네? 뛰기로 했잖아. 더블 클러치 이렇게 분열되나요? 되게 살 얼음판을 걷는다는 분위기가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조급함과 불안함과 벌써 여기까지 왔다는 어떤 그런 설레임과 그런 것들이 그 공간에 다 뒤엉켜져 있는 느낌이었어서 분위기 자체가. 야, 이게 세미파이널이구나. 자, 이제 미션 시간 1시간 남았습니다. 잠깐 타이머를 멈춰주세요. 여러분들께 추가 미션을 드립니다. 하나로 이 미션 베이스 4개가 합쳐져서 멋진 미래마트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요. 본인 팀 베이스와 시계 방향으로 맞닿아 있는 팀의 한 면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둘이 맞닿는 거지? 이 여기 한 30스터드 위쪽으로 길 하나 내줄 수 있어? 아니. 싸주신다면. 더블 클러치 딱 봤는데 웬 댐이 있더라고요. 벽이 이렇게 막혀져가지고. 그치. 아니, 잠깐만요. 거기 맞아? 아니, 차이가 좀 나는데? 잠깐만. 5, 4, 3, 2, 1. 미션 종료! 저희 작품 제목은 현실과 비현실의 시간. 오프라인으로 방문할 수도 있고 가상의 상태로도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작품의 제목은 메타마트입니다. 미래에는 이제 모든 마트들이 거의 메타버스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움직임을 줘가지고 접속이 살짝 불안정할 때 이렇게 화면이 끊기는 것처럼 이렇게 구동을 줬거든요. 네, 저희 어느새 팀의 작품명은 원데이 마트입니다. 호버 기능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날아다니고 있군요. 네네. 모든 세상이 모듈화가 되어 있다면과 이 모든 이동 수단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전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까지
엄청난 상상력이 발휘가 되어 있다라는 게 천재들의 브릿전쟁 블록버스터. 오늘의 우승팀은요. 어느새 축하드립니다. 어느새 축하드립니다. 어느새. 야, 요즘 부침이 있었죠.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맛봤던 어느새 팀. 탈락팀은요. 모도리스입니다. 자, 모도리스 파이널 탑 3가 탄생했습니다. 이날 블록버스터 본 시청자들 반응은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솔직히 이번 미션 너무 쫄렸음. 주제는 익숙한데 시간 제한 있어서 단짠 쩔었음. 다들 상상력이 어마어마하군요. 남다른 생각이 남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어느 팀이 최종 우승할지 궁금하네요. 김이나 평소에도 브릭 덕후 티내더니 스페셜 심사위원 너무 잘 어울려요. 긴박했던 미션에 대한 반응부터 스페셜 심사위원에 대한 호평까지 다양한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탑3가 결정된 이날 방송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탑3 그 결정전인 만큼 긴장감과 기대감이 한꺼번에 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8회 미션의 주제는 미래에서 온 마트. 그러니까 마트가 갖고 있는 다양성에다가 미래를 딱 얹으니까 이 상상력의 영역이 훨씬 더 무한 확장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이 훨씬 더 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블 클러치 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아예 상품화하기도 했고 지팡이를 드신 할머니가 일정 구간을 이렇게 딱 지나오면 지팡이도 없고 이렇게 빳빳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흥미로운 상징성이었던 것 같고요. 팀 K 같은 경우에 이제 버추얼 인간을 이렇게 딱 등장시킨 점들, 그래서 미래라는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끼면서 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주제도 굉장히 저는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이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팀이 모도리스였다는 것도 이 쪼는 재미? 누가 탈락하고 누가 우승할 것인가 이런 걸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앞으로 남은 그 최우승자가 어느 팀이 될지는 굉장히 기대를 하게 만드는 회차였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정말 예상을 뒤엎는 반전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추가 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타이머를 멈춰주세요. 여러분들께 추가 미션을 드립니다. 갑자기 추가 미션이 나왔죠. 그래서 경연하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배신감, 허탈함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스란히 전해지니까 정말 좀 재밌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반전적 요소는 저는 이 모도리스 팀의 탈락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7회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었죠. 뭐 힌트도 얻을 수 있었고 골든브릭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탈락팀이 되면서 굉장히 좀 이변이 됐던 것 같고 경연이 결승을 향하다 보니까 각 팀의 색깔이나 강점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고유한 이미지 같은 것이 확실히 잡혔어요. 가령 스토리텔링 강자 어느새 완벽한 부자 케미스트리를 보여준 팀 K처럼 저 팀은 저런 걸 잘해라는 것을 딱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을 봤을 때 기대하게 되는 부분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이제 MBC의 모든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가장 재밌게 보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어떤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하고 점점 결승전에 가까워질수록 긴박감도 고조가 돼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테마에 걸맞게 심사위원을 굉장히 잘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김이나 작사가가 이제 이날 스페셜 심사위원으로 등장을 했는데 표현력이라든지 뭐 세계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스토리텔링을 조금 더 이렇게 잘 구현을 한 팀을 이제 높이 평가를 했거든요. 모든 팀이 다 잘 해냈지만 모도리스 팀이 아깝게 탈락을 하게 됐는데 탈락을 하는 순간에도 너무 멋있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브릭의 그런 어원 자체가 재밌게 놀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제일 잘 즐겼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형준님하고 같이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정말 블록버스터 때문에 잊지 못할 한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이 블록버스터의 가장 큰 매력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아닌가 싶어서 탈락과 어떤 우승의 순간, 희비가 교차하는 순간은 있지만 시청자들은 굉장히 좀 즐겁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는요. 스펙입니다. 이번 키워드 유현 위원이 준비하셨죠? 6월 14일 방송된 PD수첩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공정과 허위, 아이비리그와 고교생들 편이 방송되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과 사촌들의 허위 스펙 의혹이 제기된 상황 속에서 돈으로 가짜 스펙을 만드는 기득권의 실상을 파헤쳤습니다. 법무부의 새로운 수장, 한동훈 전 검사가 대한민국 제69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장관이 되기 전 그를 곤혹스럽게 했던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장녀 18살 한 씨, 강남의 일반 중학교를 다니다가 현재는 인천의 한 국제학교 1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한 논문에 대필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문서 정보를 확인을 하면 그 벤슨이란 이름이 나오는데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 이름이 그런 대필 작가들이 주로 활동하는 사이트나 이런 곳에 한 두세 군데 올라 있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해서 실제로 연락을 하고 케냐의 벤슨이라는 대필 작가가 본인이 쓴 논문이 맞다며 인정을 한 겁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장녀의 여러 경력 중에는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앱을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종 사촌들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앱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앱 제작 대회도 출품해 준결승에 진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앱 시연 영상을 보니 휴대폰 번호가 하나 뜨는데요.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의뢰받았던 거예요. 금액은 200짜리였고. 네네. 방학 때 숙제라고 해서 앱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전 대검 공안부장의 사위인 한동훈 장관. 그의 딸 한 씨에게 한 장관의 처형인 진 씨는 이모가 되고 진 씨의 자녀인 최윤서 씨와 최수진 씨는 한 씨와 이종 사촌 지간입니다. 그런데 PD수첩에 한 씨와 최 씨 자매의 스펙 의혹에 관한 제보가 빗발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멕시코 주립대학의 이상원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최 씨 자매에게 표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좀 황당했고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그 인트로부터 이제 참고문헌까지 쭉 읽었을 때 제 거랑 그냥 거의 똑같았어요. 똑같았고 소셜미디어 역할에 대해서 한국의 촛불 시위를 통해 연구한 2018년 이상원 교수의 논문. 2021년 최 씨 자매와 학생 2명이 함께 쓴 이 논문 역시 촛불 시위를 통해 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논문에 적힌 단어들도 거의 같고 의미하는 내용도 같았습니다. 최 씨 자매에 대한 스펙 의혹 논란이 불거지자 언니 최윤서 씨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학생들 채팅방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최윤서 씨의 입장을 반박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딸과 최 씨 자매가 만든 온라인 잡지도 다른 기사를 표절했다는 것. 이게 최 학생 건데 그 학생이 이 팬데믹 타임즈 자기 웹사이트 지금은 이제 내려졌지만 캐시 버전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기가 여기 열린 글도 다 표절로 나온 거죠. 왼쪽은 그 학생들이 쓴 거, 오른쪽은 이제 표절한 타깃이 나오는 거죠. 모두가 열망하는 아이비리그 대학. 그 입학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본인의 스펙들을 최대한 끌어모아 경쟁력을 높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극히 일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표절, 대필로서 자신의 스펙을 화려하게 포장합니다.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해외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시 컨설팅 학원의 도움을 받아 해외 입시 대비 스펙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해외 입시 컨설팅 학원들의 상담 내용은 어떨까요? 논문을 이제 거기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 교수님들 연구자에서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서비스요? 네, 저희는 이제 8kg 정도 하는 이런 저희는 또 여기는 스펙 제한이 없거든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논문도 돈으로 주고 사도 되는 거고 외부상도 돈으로 주고 사면 되는 거고 사실 새로운 스카이캐슬이 하나가 만들어진 게 그 시장입니다. 이날 보도는 화요일 지상파 비드라마 화제성 1위에 오르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공정한 입시 시장을 살펴보고 또 미국 현지까지 가서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발품을 많이 파는 취재가 되게 돋보였던 회차였던 것 같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 한 씨의 봉사활동 스펙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라는 의혹이 청문회 기간에 제기가 됐었잖아요. 해당 봉사단체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6월에 취재를 했는데 7월에 이미 봉사활동이 다 완료가 되어 있고 한 씨 본인의 사인까지 되어 있는 문서를 발견했단 말이죠. 이 봉사활동 스펙이라는 것에 대한 비리가 얼마나 만연하게 퍼져 있으면 이럴까라는 생각이 또 역설적으로 들더라고요. 말미에 입시 전문가들이 돈으로 스펙을 사고 파는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했지만 더 좀 뼈저린 지적은 학생들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재력은 저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도 이제 부모님의 능력을 제 능력인 마냥 사용해서 대학과 입시를 준비한다는 건 진짜 불합리한데 왜 우리 같은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좀 묵인하고 살아오는지
네, 좀 의문이 들어요. 보면서 어른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웠고 그 학생의 물음에 이제 우리 사회가 대답해야 될 차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입시 비리라고 하면 어떤 명백한 법 위반 행위가 뚜렷하게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입시 비리 이슈들을 보면은 굉장히 수많은 어떤 법의 허점들 속에 좀 흩뿌려져서 하나하나 나눠서 따져보면은 그렇게 좀 사소해 보이는 이런 형식으로 입시 비리가 발전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추적하고 알리는데 훨씬 더 어려워진 것 같거든요. 현지에 가서 어떤 잡지의 문제, 또 뭐 논문 조작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팩트 체크를 했었는데 하나하나 볼 때는 굉장히 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인데 막상 이것이 어떤 입시를 과연 취소시킬 만한 사안인가라고 만약에 한다라면은 이것이 그 대학의 입장에서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어떤 전방의 영역에 걸쳐서 일어난다라면은 이거는 어떤 명백한 불법 행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어떤 교육이라는 정신에 완전히 위배되는 행위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빈번하게 기득권층 사이에서 어떤 스펙 쌓기에 어떤 정석처럼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이날 PD수첩의 방송을 통해서 좀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는 결국에는 이 기득권을 가진 소수 계층이 이런 기득권을 대대로 이어서 반복 재생산하는 그런 실상을 조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이게 단지 지역적으로 한 고위공직자의 일탈, 문제 이런 것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사실 사법기관이 이걸 가지고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법기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저는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해야 되는 게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거잖아요. 현재는 이제 추가 보도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PD수첩만이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한 경쟁이 자리 잡는 그날까지 PD수첩의 성역 없는 취재 기대하겠습니다.